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다는 것을 했죠. 네. 그로 인해서 긴축 우려를 앞시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봉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쭉 원웨이 하락을 한 겁니다. 아무튼간 근데 표면적인 어제 하락의 이유는 긴축 우려라는 겁니다.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차가 있었죠. 어제 파월 의장 연설하기 전에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긴축 우려 이런 걸 반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긴축 우려를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도 그 긴축 우려에 대한 거를 이제 온전히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어젯밤에 이제 의미 있는 재료가 나오긴 나온 거잖아요. 파월 의장 입에서 긴축이라는 재료를 갖고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으니까 야 의미 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재료가 나왔다고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앞으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 거냐? 우리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추세는 일단은 변함없죠. 추세는 하락 추세를 계속 가고 있긴 한데요. 하락 추세 진행 중에도 분명히 뭐 반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오늘 급락했다 하더라도 뭐 꼭 내일도 급락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가 뭐 하락하고 있고 오늘 뭐 유럽이 하락을 하고 뭐 아시아가 하락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나왔으니까 폭락한다. 내일도 폭락한다.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거는 시장의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서 아래에 지지선이 있는데 어떻게 빠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저항이 있는데 어떻게 오를 거냐. 이런 생각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참 아침에 제가 하려고 했다가 정신이 없어서 못한 몇몇 이야기들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의미 있는 꼭지점은 이미 지난번에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하나, 지난번에 여기 하나 의미 있는 꼭지점, 여기 21년 9월 달에, 그리고 여기 저는 요 정도를 통째로 다 한뭉태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비슷한 가격대니까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보고 있어요. 여기 통째로 한 덩어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그 하락 N자로 빠진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저항으로 치지 않고 의미 있는 꼭지점으로 치지 않고 여기를 의미 있는 꼭지점으로 쳐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일단 3사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꼭지점은 언제 완성된 거라고 보고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킨 순간부터. 그래서 붕괴가 언제 됐냐? 4월 6일 날 본격적으로 이 지지선이 붕괴됐으니까 4월 6일 날부터 미국 증시의 세 번째 꼭지점이 완성됐습니다라고 저는 이미 이날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저도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을 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는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줄줄이 여기 있는 전저점까지 쑥 가야지 가장 마음 편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중간에 여기서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얘가 올라와서 또 다른 꼭지점을 여기 어딘가에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피곤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거든요.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산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둘, 꼭지점 셋 이렇게 만들고 3산 만들고 그냥 전저점까지 내려오고 이 아래로 붕괴되는 게 하락을 보는 입장에선 가장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게 잘 내려와 줘서 다행히 뭐 추가로 위로 더 올라오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어젯밤의 하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래서 뭐 약간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제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높였던 게 이런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기는 조금 뭐하니까 중간에 어떤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 거죠. 여기서 힘을 충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하락에 대한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N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N자의 그 반등의 꼭지점을 하나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오늘은 이제 뭐예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을 테스트할 예정이고,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여기 전저점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전저점, 여기 전저점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는 물론 중간에 지지선이 있어요. 중간에 지지선이 있는데 좀 지지력이 좀 약한 지지선들이고, 이 정도 됐으면 일단 목표치는 전저점까지 열어놓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저점까지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온다라면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기 전저점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 어딘가 중간쯤에서 대충 여기 어딘가나 쯤에서 저점을 만들고 요렇게 저점이 높아져야지 그나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께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지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건 죽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가 앞으로 진짜 이 시장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다면은, 그죠? 올라가고 싶다면 여기 어딘가, 최소한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바닥 만들겠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의미는 힘이 없어서 내려오는 거다, 죽겠다고 내려온 거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에 관한 큰 그림 아침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나스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 본 건 S&P였는데 S&P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그래도 지수에서 좀 비중이 작기 때문에 걔네는 그래도 조금 건강한 모습인데, 이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S&P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죠? 얘는 뭐 더욱더 아래쪽까지 그다지 지지선이 더욱더 없습니다. S&P는 그나마 뭔가 있는데 나스닥은 뭐 그다지 더욱더 없어요. S&P보다 일단 지지력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미국장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차트 패턴이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요렇게 하락 추세 가고 있다가 최근의 모습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다고요. 최근 요만큼이 비슷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반등을 이렇게 신나게 이어가다가 오늘 하루 일단 하락을 한 거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공통 적이죠. 일본하고 비슷하죠.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반등하다가 오늘 하루 떨어진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잘 반등하다가 오늘 하루 빠진 거예요. 제가 이 전용 영상 방금 시작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해드린 거긴 한데, 이게 오늘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건 지금 한국, 뭐 일본, 독일 증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건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밑에 지지선이 잘 없다고요. 여기는 횡합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머지 얘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미 좀 먼저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혹은 뭐 박스권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는 밑에 어떤 매물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은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조금 뭐 시원하게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 한국, 뭐 독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미국이 하락하면 이제 계속 줄줄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뭐 오늘 밤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뭐 상승 마감하거나 그러면은 재차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독일도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 또 계속 또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 4월 21일 날 독일 증시 기준으로는 4월 21일 날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이 이번 반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반등의 꼭지점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일본도 여기서부터 쭉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4월 21일 날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이 고점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요. 코스피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이 4월 21일 날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이 이거는 코스피 200 현물 차트죠. 예. 이 고점이 이 반등의 끝이다라고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답할 수 있다. 계속 그냥 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다르고 지금 일본, 한국, 독일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이렇게 또 유사하고 그 외에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따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3종 세트를 비슷하다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얘네 3종 세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기준으로 요 차트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오랜 계단식 하락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됐죠. 이제는 몇 개월간 거의 1년에 가까운 전통이 됐는데 박스권 하다가 박스권 아래로 붕괴되고 박스권 하다가 아래로 붕괴되고 박스권 하다가 아래로 붕괴되고 박스권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단식 하락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런 계단식 하락에서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충 박스권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 안에서도 어떤 고점이 나올 거고 또 다른 고점이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어김없이 와르르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좁은 박스권에서도 여기 고점이었는데 다음번에 고점이 낮아지니까 와르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고점이었고 여기 고점이었고 여기 고점이었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더니 그게 이제 박스권 붕괴의 어떤 신호였다라는 거. 이번에 지금 여기 박스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박스 고점, 여기 박스 고점, 여기 박스 고점. 이거 자칫하면 또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지금 한국, 독일, 일본 얘네 같은 경우 4월 21일 날 고점 이 자리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이제 만약 이 자리가 고점이 확인되면은 조만간 또 이제 이런 와르르도 머지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월 21일 날 고점이 진짜 고점인지 전 솔직히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 생각하거든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직 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잘 우상향으로 버텨주고 정배열로 잘 가고 있고 심지어 전고점 부근까지 바싹 다가섰으니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를 계속 충족시키면서 잘 가고 있으니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더 빠져도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최소한 환율은 한 번씩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환율이 이러면 대형주는 재미없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먼저 본 게 미국 봤고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개 또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중국이 얘네가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중국 증시 좀 한번 보자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겉으로는 상해 종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해 종합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요런 그림입니다. 밑에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자 상해 종합이거든요.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락이 그냥 잠시 일시정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반등이 좀 올라왔겠어요? 최근 2거래일간의 하락이 좀 급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가 어쨌든 간 누군가가 이 매수의 의지가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니까 한 번만에 박살 내긴 좀 멋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오늘 양봉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쉬어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왜냐? 지지선이니까요. 그래서 나온 뭐 그런 양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전혀 일단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세가 보다 아래로 가고 있는 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양봉이 튀어나왔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그런 관점이긴 한데요.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좀 추세가 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이러고 싶으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 4월 21일 날 하락해서는 안 됐어요. 4월 20일 날 정도 하락을 마무리 짓고 요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약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또 다시 뭐 와르르 할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 증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잘 빠지고 있고요.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게 보시다시피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네요. 그렇다고 해도 뭐 아무튼 이게 그다지 뭐 대세에 큰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낙폭이 워낙 과했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어쨌든 요즘에 뭐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중요한 건 추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추세가 아래로 가고 있고 이 아래로 가는 추세를 뒤집는 거는 뭐 택도 없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아무튼 이 위안화가 심각하죠. 개인적으로 매우 시원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금융시장이 이게 좀 맛이 간 거예요. 이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좀 확실히 변동성이 커지고요. 옛날에는 좀 마일드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굉장히 매운맛이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코로나 전염병 났을 때부터, 한 2020년쯤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 확대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 시장이 약간 좀 계속 흥분한 상태, 계속 이 변동성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날부르스를 추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사실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오버슈팅 끼가 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3거래 일 정도는 그렇다 쳐요. 근데 4거래일째 이러는 건 조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오버슈팅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큰 관점에서 보면은, 큰 관점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건데, 이거는 뭐 주봉 이런 거 단위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의미 있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뒤엎는 최초의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오버슈팅 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제가 봤을 때 금융시장이 비이성적이라 이런 일들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일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혀 오버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양봉이 이번 주에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신호로 해서 여기 3월 7일 주에 추세 전환이 한번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장대 양봉이 이번 주에 튀어나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금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중화권 증시가 이게 쌍바닥을 만들고 잘 갈 수 있겠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기술적인 분석을 할 만한 그런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 한 달 동안 어떤 힘을 모으고 나서 뿜어내는 겁니다. 왜 뿜어낼 수 있었냐? 더군다나 여기 요런 자리들, 어떤 무거운 저항 자리들, 그죠? 무거운 저항 자리들 이런 거 돌파한 차가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뭐 여기를 한 달 정도 힘을 모아서 여기 지난번에 몇 달 동안 10월부터 해서 1월까지 한 3달 동안 만들어놨던 이 저항 돌파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번 레벨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거든요. 그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요. 이 저항을 이렇게 돌파한 차가는 건 요거는 조금 좀 무리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고
진짜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만약에 진짜 중국에서 우리 개인들이 알 수가 없는 진짜 뭐 어디 뭐 금융기관 큰 게 밑에서 뭐 부실이 터지고 있고 그런 거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면은 지금 중국 증시만 약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완전 개박살이 날 텐데, 아무튼 지금 그런 일은 일단 당장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장 뭐 일단 우리가 모르는 무슨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엔 그건 약간 좀 음모론적이고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위안화만의 어떤 오버슈팅, 투기적인 게 과세돼서 어떤 투기 세력이 붙어서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오랜 이 강세, 위안화 강세 추세를 끝내고 약세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나온 첫 번째 장대 양봉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는 있다라는 거. 물론 다음 주는 좀 쉬어갈 것 같긴 합니다. 이 위안화 약세 흐름이 조금은 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도 여기 위에 꼬리가 살살살살 달리는 게 좀 시원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 점검하다가 보니 이것까지만 좀 같이 보고 다른 이야기 하자고요. 장단기 금리는 한 번쯤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 10년물,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낸 거죠. 지난번에 역전이 됐었다가 이제 이미 제 생각에 이건 추세는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돌파한창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V자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는데 일단 V자로 전환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이번 주는 되돌림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다시 저점을 만들고 또다시 슬슬 쌍바닥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다시 장단기 금리가 정상을 향해서 더욱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어떤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역전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역전됐다가 이 추세 전환돼서 이제 탄력적으로 다시 금리가 정상화되는 요 과정이 굉장히 무서운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주봉이나 이런 거 S&P하고 차트 겹쳐놓고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예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냐. 얘가 어딘가에서 저점 테스트 할 건데 저점 테스트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금리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정상적이죠. 지금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건 아니니까 정상이긴 한데 10년하고 2년물 이 채권 금리가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0.17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이게 결코 지금 상황이 별로 채권 시장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돈 2년 빌려주는 거하고 돈 10년 빌려주는 거면 금리 차이가 전 최소한 몇 프로는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그죠? 지금 0.1%다. 그럼 누가 돈을 10년을 빌려주겠습니까? 물론 이 숫자상으로는 정상적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정도 대에서 놀고 있는 건 이건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정상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저는 별로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뭔가 좀 망조가 든 거죠. 이런 상황이 조금 좀 정상적인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거 없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이 슬슬 나오죠. 이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 예정인 건데 다음 주 스케줄인데 보시면 다음 주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다음 주는 뭐가 있냐? 경제지표가 아니고 저기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주 많이 발표가 됩니다. 뭐 코카콜라, 블리자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빅테크가 중요합니다. 빅테크 실적이 발표된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페이스북, 그리고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이 겹쳐서 발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죠? 기름과 관련된 정유사들 주가, 정유사들 실적도 발표되고 이러니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실적에 주목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저항을 강하게 인식을 했고 오늘 밤에는 그 어떤 이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제 하락했다고, 아무튼 이게 미국이 어제 하락했다라고 해서 어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해서 오늘도 분위기 안 좋으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지지력 테스트. 그러니까 S&P는 지지력 테스트인 거고요. S&P는 4340이라는 자리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고, 나스닥은 13800이라는 저항을 테스트하게 되겠죠. 나스닥은 이미 어제 중요한 저항을 붕괴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건 일단 어제 일단 100달러 지지했죠. 그리고 오늘도 100달러 지지하면 아무튼 계속 하락할 거면 빨리 빠져야 됩니다. 지금 100달러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력 나오면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숏 포지션에. 뭐 특별히 어쨌든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뭐 어떤 수렴형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95달러를 두 차례 지지했고, 그리고 이번엔 100달러 언저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요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 우려는 더욱더 자극될 수도 있겠죠. 요걸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까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독일, 한국 묶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버린 게 있는데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월 21일 날 이 고점이 이게 진짜 반등의 고점이냐, 요거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려면 한국은 350, 선물 코스피 350을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른 거 할 말 없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270이 붕괴돼야 와르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1267까지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하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죠. 오늘 아래꼬리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지선이 있으니까 아래꼬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폭락했다고 뭐 한국이 폭락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차트가 달라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런 점을 매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미묘하게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1245.5원을 터치했네요. 자, 정고점, 이제 무거운 저항이니까 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봉이 나왔으니까 쉬어간다는 의미겠죠. 이 위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거는 아주 차분하게 잘 가고 있다는 거,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주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일단 긍정적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좀 먹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려야 이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무리한 적이 없어요. 무리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줍니다. 하여튼 체력 관리가 기가 막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들 한 번씩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